Eoja Radio. 최세임의 영어 단어 뿌리 뽑기. 안녕하세요. 최세임의 영어 단어 뿌리 뽑기입니다. 박건우입니다. 최세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세임입니다. 네, 샛별 씨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숙별입니다. 네, 지난주 어떻게 잘들 보내셨나요?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신문인가요? SNS에서 글을 하나 봤는데, 나이 드신 분은 빨리 시간이 가잖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젊은 분들은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그 이유가,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반응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지난주에 새로운 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럼 육체적 피로.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최세임 선생님 책 좀 사주세요. 네. 보니까 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잘 보지 않았지만. 글쎄요, 그거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뭐라고 얘기는 하기는 어렵지만 저 자신으로서는 세상에 여태까지 해오지 않은 많은 일들을 했구나. 이런 자만심을 갖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아니, 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좋다. 그리고 내용도 좋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지난주 방송하고서 이렇게 주변에서 들으신 분들 반응은 없나요? 사람이 너무 맑으면 이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저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다시 또 여쭤볼게요. 그러면 같이 사시는 분은 어떻게 해? 이게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안 듣습니다. 좀 어떻게 강제로 틀어놓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참 걱정입니다. 샛별 씨는요? 저는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듣고 너가 얘기를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무슨 고등학생한테 얘기하듯이 말씀하셔가지고 열심히 해야죠. 저도 자꾸 나보고 왜 이렇게 무식하냐 이런 소리를 자꾸 해서 근데 사실 저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군자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이게 군자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야 배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거를 아는 척하고 말 많이 하면 금방 티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모르는 건 끝까지 모른다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네. 네, 지난 시간에는요. 영어 단어는 앞에 붙은 말 프리픽스, 그다음에 말뿌리, 어근, 루트, 그리고 밑에 붙은 말 서픽스를 연결해서 단어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형태소를 결합할 때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해서요. I, O, U가 사이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근 뒤에는요. D, S, T가 들어가고요. 낱말이 맨 끝에는 E나 U, E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그거 저 다 압니다, 이제. 다 기억하고 계세요? 네, 다 기억합니다. 예, 그러면은요. 오늘 해야 할 것은요. 낱말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형태소, 프리픽스, 루트, 그 다음에 서픽스 중에서요.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서픽스를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하면 영어 단어의 3분의 1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장하시고요. 하니까 벌써 쑥 지나갔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네. 자, 그러면은 전미사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전미사를 잘 알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맨날 질문이 쉽지 않죠? 아니, 이건 좀 약간 질문이 질문을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과학자들이 흔히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다 모아보는 겁니다. 다 모아서요.
뭐 빨갛게 생긴 건 빨간 대로, 네모난 건 네모난 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미사를 다 모아서 분류를 해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요. 네. 그 또 세세 분류를 알게 되면 그 전체를 다 안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고 싶은 것을 다 분해를 해서요, 그걸 어떤 경우가 있는지 이렇게 쪼개서 나눠보면 그 알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이 그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지 않습니까?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 선생님들이 뭐 다 해놓으셨겠죠, 뭐. 제가 다 해놨죠. 그래서 제가 제 아들도 그렇고요.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누가 이렇게 잘 음식을 차려서 이렇게 상을 차려주면 먹는 거는 뭐 좀 이렇게 그나마 좀 관심을 보이는데 자신이 상을 차리는 일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가나 그 한 사람이 나서서 그 상을 차려놓으면 그 다음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먹기만 하면 되니까는요. 네. 뭐 그런 고생은 한 사람이 해도 사실은 뭐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앞으로 계속 부탁드려요.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미사를 공부하기 전에요. 우리말을 잠깐 살펴보고 들어갈게요.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죠, 저희가. 근데 굉장히 쉽진 않습니다, 이것도. 네. 자, 우리말에 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다? 예. 살다의 전미사를 바꿔서 명사형을 만들 수 있죠. 삶? 예, 삶이 있죠. 그 다음에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살림이 있고요. 살림. 예, 예. 다른 사람을 살리다 할 때 그 살림일 수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안 살림 할 때 살림도 있을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사리가 있습니다. 사리. 처가사리. 겨우사리. 라면살이 아니고요? 하루사리. 예. 라면사리는 다른 사리고요. 저 살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사리와 살리가 두 개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사리, 송사리, 이런 하루사리, 이런 거에는 다 그 사리 혹은 사리 이렇게 뭐 다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요, 가장 중요한 걸 잊었어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그러면 살암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죠. 사는 것 중에, 살아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 사람한테는 사람인 거죠.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 하나의 어근에 전미사만 바꿔서 명사형을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다 하나의 줄기라고 하는 것을 몰랐죠. 네네. 특히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웠죠, 지금까지.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전미사가 조금씩 바뀌어서 의미를 조금씩 바꾸는데 우리가 그거를 공부할 때 전미사 그 작은 의미까지 다 구분해서 공부를 했나요? 선생님, 그 앞에 거 다 제가 한 질문이 있는데. 예. 살이 그러면은, 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아있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는 한평생 살았어. 이럴 때 그 살답니다. 예. 그래서 살아있다는 뜻인가 봐요. 그러면. 살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 그렇죠. 송살이 뭐 이런 거 다. 예. 하루살이. 자, 그래서요, 두 번째로 하던 말씀을 좀 마저 드리고 싶은데요. 사람, 살림, 그 다음에 사리, 그 다음에 살음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사람, 뭐 이렇게 있는데요. 다 뒤에 그 전미사를 조금씩 바꿔서 의미를 조금씩 바꿨는데요. 우리가 모국어를 공부하면서도 전미사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면서 뜻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지만 그 구체적인 전미사별로 의미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나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공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말을 배워서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네네, 맞아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암이 붙으면 뭐고, 음이 붙으면 뭐고, 임이 붙으면 뭐고, 이런 것들을 알면 좋지만은요, 그걸 사실 몰라도 그 말을 배워서 쓰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었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영어에서 전미사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개략적인 것만 알면 되지요. 그걸 구체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뭘 쓴다라고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미사가 3분의 2를 차지하지만은요, 밑에 붙어서 좀 덜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렇게까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좀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네. 대충 해도
잘할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자신감을 가지면은요. 네. 전미사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는 주로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다 모아서 대충 해도 돈 벌 수 있다, 너. 처음에, 야, 네가 부자가 안 된 이유는, 뭐 이런 이유야. 너 부자 될 수 있어. 이렇게 날만 따라와. 이런 얘기랑 좀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떤 데 가면은 네가 아는 사람들 중에 세 사람만 데리고 와.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근데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센데요. 예. 2개만 외워. 아, 2개만 해요? 예,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아, 2개로 영어 단어 2분의 1 때려잡기. 3분의 1이요, 3분의 1. 3분의 1 때려잡기. 자, 그래서요, 전미사에는요, 크게 굴절 전미사와 파생 전미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굴절 전미사, 예. 파생 전미사. 예, 예. 그러면 이제 굴절이 뭐고 파생이 뭔지를 알아야 그렇죠. 그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네. 굴절이 뭡니까? 굴절하면 우리 옛날에 렌즈 같은 거, 예. 빛이 이렇게 꺾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프리즘이었나? 뭐 그런 거 기억나는데? 그렇죠. 굴절은 꺾인다라고 하는 뜻이죠. 예, 예. 그럼 파생은 무엇입니까? 파생은, 갑자기 파도처럼 아니면은 이렇게 호수에 돌 던지면 이렇게 번져나가는 그런. 파장나고 뭐 이런 예, 거요? 예. 예. 자, 파장이 생기고 파도가 치고 하는 건 물결 파자인데요. 네. 이거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좀 글자가 다른 글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요거 기억하지 마세요. 물길 파자입니다. 물길? 예. 그리고 날생자를 써요. 그래서 물길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그럼 새로 생긴 건가요? 그렇죠. 아. 강이 흘러다가 물길이 생기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갈라지게 되면 물길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흘러가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고요. 뭐 나중에 합쳐질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 되죠. 네, 그러면요. 예. 선생님, 굴절은 원래 있던 거에서 좀 변화가 되는 것 같고. 예. 파생이라는 거는 새로 생기는 거네요? 아, 그렇죠. 굉장히 똑똑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래서 굴절은 꺾임이고요. 예. 파생은 달라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영어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네네. 예, 굴절은요, 인플렉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FL, INFL, ECTON 이렇게 해서 인플렉션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인플렉션에서 풀 이 부분은요, 예. 접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플렉서블 하면은요, 접을 수 있는 이런 뜻이 되고요. 플렉서블 유용한 뭐 이런 거. 그렇죠. 접을 수 있으니까 유연한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하철 2호선 서울에서 지하철 2호선 타고 지나가다 보면 잠실에 종합 운동장이 있죠. 네네. 종합 운동장역이 영어로 스포츠 컴플렉스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컴플렉스 하면은 우리는 나는 코가 못생겨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굉장히 좀 쑥스러운 감이 있어. 이런 생각을 컴플렉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 접힌 거거든요. 마음이 접혀서 컴플렉스가 있다. 예, 예. 그리고 스포츠 컴플렉스는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경기장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네. 그래서 컴플렉스예요. 저는 그냥 잠실 스테디움 이렇게 이랬던 걸 기억하는데 그거 아니군요. 최근에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살 때는 네. 스포츠 컴플렉스였습니다. 네네. 자, 그러고요. 이제 파생에 대해서 좀 영어로 어떻게 쓰나 살펴보고 싶은데요. DERIVA 그다음에 TON 이렇게 해서 TION? 예, 예. 네. 그래서 딜라이베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접두사가 D고요. 네. 그 라이브 이 부분이 그 어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네. RIV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리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버가요. 흐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딜라이베이션 하면은 D가 따로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럼 딜라이베이션은 따로 흐르는 것 이런 말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그걸 한자로 파생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한자로 된 그 학술 용어를 볼 때요 그것이 대부분 그 서양의 것들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거의 다 번역을 해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는 영어로 된 것을 보는 것이 훨씬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일본 사람들이 아무런 물론 그 사람들도 맨 처음에 번역할 때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겠죠. 근데 그 말이 이렇게 일단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일본식 그 한자어를 보고 비판 없이 그것을 그냥 학술 용어로서 그냥 받아들인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개념을 잡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굴절과 파생이 예를 이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드링크라고 하는 그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마시다. 네. 바카스. 예. D-R-I-N-K. 드링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굴절은요, 뜻이 조금만 꺾이는 겁니다. 조금만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3인칭 단수 현재,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뒤에 s를 붙여서 드링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요, 뭐 현재 분사할 때는 드링킹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 분사, 이렇게 얘기할 과거나 과거 분사 이럴 때 또 모양이 조금씩 바뀌죠? 네. 그래서 drunken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요, 굴절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살펴보면 시제가 조금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말 뜻은 똑같은데요, 시간이 조금 바뀌는 정도, 이 정도를 굴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굴절은 이렇게 크게 바뀌지 않고 뒤에 시제 정도가 바뀌는 걸로 해서 뭐 뒤에가 뭐 드링크, 뭐 아니면 드링킹 뭐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바뀐다? 예, 낱말 뜻이 변하지 않고요. 네. 낱말의 그 약간의 뜻, 시제 정도, 그 정도만 꺾이는 정도 수준이 굴절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파생을 공부해야 되겠죠? 네. 파생은요, 주로 전미사를 바꿔서 뜻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드링커블 하면은요, 마실 수 있는 이런 뜻이 되겠고요. 네. 드링커 하면은 마시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시다에서 마시는 사람으로 뜻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요것은 파생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굴절과 파생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았으니까는요. 네네. 개념을 알겠어요. 예. 이제 개념을 알았으니까 구체적으로 굴절 전미사에는 뭐가 있고 파생 전미사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굴절 전미사는요. 일단 명사의 단수와 복수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s나 es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잘 아시겠죠, 그죠? 네. flower 하면은 꽃, flowers 하면은 꽃들, box 하면은요 상자, boxes 하면은 상자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요, 명사만 단수와 복수를 구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주어가 단수이면 동사에 s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3인칭 단수 현재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어가 단수이면 예, 동사를 s를 붙인다. s나 es를 붙인다. 예, 이렇게 생각해 두면 편합니다. 그래서 그 동사 뒤에 s나 es가 붙는 그것도 명사 뒤에 붙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굴절 전미사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 그 굴절 전미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네. 지금까지 이제 잘 이해됐고요. 예. 근데 우리 샛별 씨가 거의 20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네, 잘 듣고 있는데 적으면서 잘 듣고 있어요. 아니, 말을 해야지. 방송인데, 공부하면 어떻게. 자, 그러면 샛별 씨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동사에서요, 시제를 조금 전에 살펴봤잖아요. 시제를 바꾸는 전미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사에서 시제를 바꾸는 거예요? 예. 시제? 예. 시간을 바꿔요, 시간. ing. 예, 그렇습니다. 현재 분사죠, 그죠? 네. 현재 진행형을 만드는 현재 분사. 네. 예. 그리고 또요. ed? 예, ed나 id를 붙이면 과거 분사나 과거나 과거 분사가 되죠. 자, 그래서 시제를 바꾸는 ed 혹은 id, 그다음에 ing가 그 동사의 시제를 구분해주는 그런 굴절 전미사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굴절 전미사를 살펴볼 텐데요. 샛별 씨, 네. 형용사를 네. 비교급과 최상급으로 만들어주는 그 전미사가 뭐죠? 이거 er하고 est. 그렇죠. 아니, ist. 그렇죠. est, ist. 다 쓸 수 ist. 있죠. 예. 자, 그래서요, 뭐, 예를 들어 보면은요, pretty 하면은요, 작고 예쁜 거 말하죠. 그죠? 네네. 그 다음에 prettier 하면 작고, 조금 더 작고, 더 예쁜 거. 그 다음에 prettiest 하면은요, 가장 예쁜 거. 그렇죠. 이 정도는 또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영어 공부 아무리 오래 해야 되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요. 저 거의 30년 됐어요. 기억이 안 나. 자, 그 다음에요. 굴절 전미사 마지막입니다. can not, 뭐 이런 거는 다 붙여 써서 뭐 이렇게 좀 관련성을 찾기가 좀 어려운데 이걸 더 줄이면 can't가 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어포스트로피 S.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do not 하면 네. don't 이렇게 되고요. 네, 돈. did not 하면 didn't. 그다음에 does not 하면 doesn't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붙는 an apostrophe t. 이것도 전미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전미사라고 하지 않아도 사실은 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요. 네네. 뭐 사실은 3개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굴절 전미사에는요, 수를 구분하는 s나 es 네. 기억하시고요. 네. 두 번째로 과거 분사나 현재 분사를 만드는 ed나 id, 그 다음에 ing, 그 다음에요 비교급과 최상급을 만드는 그 er 혹은 est 이런 것들이 그 굴절 전미사가 되겠습니다. 이미 네. 알고 있는 것을 구분을 다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아마. 네네. 자, 뭐 크게 어렵지 않죠? 네. 네. 자, 그 다음에요 파생 전미사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주된 그 공부 대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파생 전미사는요 단어의 뒤에 붙어서요 의미를 다른 것으로 만들어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품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 품사를. 예. 그러면 파생 전미사가 붙어서 바뀌는 품사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그거 잘 알 수 없습니다. 이거 저 같은 사람들이 다 모아서 정리해봐야 아 그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명사형, 형용사형, 동사형, 부사형 이렇게 해서 4가지 형태의 전미사가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전미사가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4가지밖에 없구나. 이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중에서요 4가지를 다 외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2가지만 하면 전미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요 동사형 전미사입니다. 동사형. 예. 동사형 전미사는요, ige, 혹은 영국식으로 하면 ise, 다음에 ate, 그 다음에 ve, 이렇게 3가지 정도를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글로브 하면은 지구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글로벌 하면은 지구 위에서 형용사형 전미사 al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ige를 붙이면은요, 네. globalize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 전미사가 글로벌라이즈에는 전미사가 2개가 붙었죠. 2개인가요? AL 붙었고요. 네. 그다음에 IGE 해서 2개가 붙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요. 단어가 긴 거는요. 예. 그 앞에 접두사가 길거나 전미사가 긴 거예요. 아,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하나만 붙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붙을 수도 있다. 뭐 그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제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요. 쪼개 보면 별거 아닙니다. 특히 전미사는요 밑에 붙어서 뜻이 없기 때문에요. 맨 마지막 거만 보시면 돼요. 맨 마지막 거 보면 그 단어의 품사가 무엇이 딱 드러나니까는요. 자, 그리고요 그 deliberat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저울에서 이렇게 달다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뭐 생각을 신중하게 생각하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데요. 무게를 정확하게 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도 쉬지 말고 이렇게 추를 조금씩 올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그 무게를 정확하게 달고자 하는 그런 과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eliberate는요 동사로 신중하게 생각하다 이런 뜻이고요. 형용사가 되면은요 그 발음이 조금 바뀝니다. 강세가 바뀌어요. 발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래서 deliberate 하면은요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ate는요 동사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 발음을 약하게 하면은요 형용사가 될 수도 있다. 뭐 요런 게 좀 어려운 거죠, 사실은. 예. 자, 그다음에요. believe나 prove 이런 단어를 보면은 맨 끝에 ve로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ve로 끝나는 그 영어 단어들은요. 다 그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잠깐만. 동사가 지금 ig 예. 그다음에 또 뭐 있었지? AT, 그다음에 v. 예,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붙으면 동사가 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가지 전미사만 공부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동사형 전미사를 만드는 그 전미사들 ige, ate,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ve 이렇게 3가지 정도 기억하면은요. 동사형 이거 붙은 건 동사고 나머지 건 동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요. 다음 것은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서 별 설명이 필요 없어요. ly가 붙으면 부사형이 됩니다. 네. 이거 뭐 이미 다 잘 알고 있어갖고요. 네.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설명 안 하고 넘어가면 또 서운하니까는요. 네. 좀 어려운 부분을 좀 설명드릴 것 같아요. 예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명사에요. ly가 붙으면은요, 부사가 되지 않고요. 네. 형용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러브 하면 사랑이지 않습니까? 네. 러블리 하면은 사랑스러운 이런 뜻이 되고요. 라이브 하면 살아있는 거거든요. 네네. 라이블리 하면은 생동감 있는,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뭐 이런 뜻이 되고요. 코스트 하면 비용을 들이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코스틀리 하면은요 비싼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프렌드 친구지 않습니까? 네. 프렌들리 하면 친구처럼 친밀한. 그래서 명사에 ly가 붙으면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된다. 네.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만 예. 좀 몇 가지를 좀 외워두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아니 뭐 외울 것도 없고요. 예. 그 명사들 어차피 근데 이거 요 정도는 뜻은 아는데. 그렇죠. 예. 근데 명사인 줄 알잖아요. 네. 예. 그럼 명사 뒤에 ly가 붙으면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된다. 이것만 주의하시고 나머지 ly가 붙은 건 다 부사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파생 전미사가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네. 이렇게 동사형 전미사와 부사형 전미사를 공부하고 나면 나머지는 명사형 전미사와 형용사형 전미사가 남지 않습니까? 네. 그럼 명사형 전미사와 형용사형 전미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전 과감하게 외우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명사형 전미사와 형용사형 전미사가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살알다의 명사형이 무엇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 여쭤봤었잖아요. 그거 다 이렇게 일일이 나눠서 공부하지 않듯이 영어 낱말에서 명사형 전미사와 형용사형 전미사를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면 좋습니다. 물론 네. 제 책에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책을 사주세요.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네. 정 안 되겠다 싶으시면은요, 맨 마지막 수단으로요. 네. 둘 중에 하나 찍으세요. 찍어도 그냥 50%지 않습니까? 맞출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골치 아프게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죠. 최세임의 영어 단어 뿌리 뽑기. 선생님이 찍으라고 하는 거 처음 들었어. 원래 그 대충 해도 잘할 수 있는 부분은요, 그냥 대충 해도 됩니다. 그 노력 많이 들여봐야 그 노력 대비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요,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영어 단어의 그 뜻을 가진 3가지 부분은요, 접두사, 어근, 전미사인데요. 전미사는 크게 굴절과 파생, 뜻이 조금 구부러지는 경우가 있고, 또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파생. 예. 굴절 전미사는요, 뭐, 그렇고 그런 거라서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요. 파생 전미사는 동사형 전미사, 부사형 전미사, 명사형 전미사, 형용사형 전미사가 있는데 동사형 전미사와 부사형 전미사만 공부를 하라. 네. 뭐 요런 게 전부죠. 네.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요. 영어 단어의 3분의 1이 끝나는 겁니다. 아, 너무 대충 하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영어 사전을 넘겨보면 3분의 1을 알 수 있을 것 같진 않아.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네. 조심하십시오. 강의가 조금 더 진행되면은요. 3분의 2가 순간적으로 딱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요, 제가 깨달음을 주는 그런 강의를 좀 하기는 하는데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배워서, 배게 해서 익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배우고 익히는 거는요, 그 학습자의 몫인 거죠. 저는 이렇게 길을 가르쳐 드리면, 그것을 이제 내 입에 배게 하고요. 선생님, 예. 앞 얘기와 뒷 얘기가 다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전거 타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는데요. 예. 무릎 깨지면서 자전거 배워야 되는 건 본인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모국어를 배울 때도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다가 조금씩 발음이 좋아져서 모국어를 이렇게 습득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과정도 안 거치고 무릎팍 깨지지 않고 뭘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까지는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제가 여기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공부하다 보면 내가 도대체 이 나침반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비게이션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보면 처음에 쭉 한번 읊어봐야 돼요, 본인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내 위치가 지금 뭘 배우고 있는지. 예. 왜냐하면 공부라는 것이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하다 보면 예. 양이 많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좌표를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한 걸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단어에는 의미가 있는 게 있고 단어에는 의미가 없는 게 있다. 그걸 배웠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 뭐였죠? 그다음에 이제 의미가 없는 부분은 네.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이런 거는. 맞아. 그래서 의미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의미 있는 부분은 아까 얘기한 접두사, 어근, 전미사가 있고 의미 없는 부분에는
뒤에 뭐 그 IOU, 그 다음에 뭐 DST, UE 이런 게 붙는 게 이제 의미 없는 부분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새로 배우는 거는 전미사에 대해서 배웠고, 전미사에 대해서는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굴절과 파생으로 나눌 수 있고, 굴절은 약간의 변화가 있는 거, 파생은 새로 이렇게 의미가 생기는 거,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잘 익히고 계시네요. 예. 정리 한 번 해주셨어요. 자, 이제 제가 여태까지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만 던져갖고 여러분들 좀 당혹스럽게 만들었는데요. 네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혹시 글래머라고 하는 단어 아세요? 설마가 설마 그건가요? 그게 뭐죠? 새벽씨 글래머라는 말 아세요? 가슴 큰 거. 아, 허리 쏙 들어가고. 그렇죠. 우리 그런 거 글래머인 줄 알죠? 네. 그래서 글래머를 이렇게 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그 마법을 써서 유혹하는 이런 뜻이에요. 매혹적인 이런데 이거 마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그리스와 로마의 사람들은요, 여자들을 굉장히 무서워했대요, 남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무서운데. 물론 그렇긴 하지만요. 네, 맞아요. 저도 그래요. 왜 이렇게 여자들을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완전히 떨어져서 살았었잖아요. 예. 왜 그랬을까요? 아니, 여자들이 글래머해서 그런 거예요. 매혹적이어서요? 매혹적이어서? 예. 그 마법에 빠질 것 같았고요. 그래서 두려워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법적이라고 하는 게요. 가슴 크고 허리 짤록하고 그러면 마법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글래머는요. 자, 철자를 불러드릴게요. GLAOR 이렇게 해서 글래머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OUR 이렇게 하면은요, U가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레이버나 아니면 네이버 이런 거에도 U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죠. 그럴 경우에 우리 입장에서는요, U를 안 쓰는 게 답입니다. 괜히 써봤다 그 위치 순서가 틀리면 틀리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말, U가 들어간 말들은요. 그럼 이웃이란 뜻의 네이버랑.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글래머, 여기. 예, 글래머.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예, 그럴 때 레이버. 레이버. 예. 그럴 때 U가 들어가는데. 그럴 때는 U를 쓰지 마라? 예. 써봐야 틀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U가 들어간 것들은요, 다 프랑스어의 영향을 받아서 U가 들어간 거예요. IOU, 그거랑 다른 건가요? 예, 거기하고 조금 달라요. 네. 자, 그래서. 다르답니다. 네. 예. U는요, U가 들어간 것을 보고, 이게 프랑스어의 영향을 받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치 우리말이, 영어가 일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뭐, 버킷이 바켓스가 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택시가 다꾸시가 되죠. 예. 아니, 우리도 택시라고 그러지. 자,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프랑스어 쓰는 사람들이 말이 이렇게 발음이 굉장히 좀 특이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철자가 굉장히 좀 많이 바뀌면 프랑스어의 영향을 받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좀 뒤에 붙는 애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또 제가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런 특징을 알면 보자마자 이거 프랑스어구나 하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요, 글래머는요, 사실은 그리스어 그램에서 왔어요. GRAM. 그램에서 왔어요. 그램? 예. 1g, 2g. 예,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쓰는 고기 재는 거. 뭐 나는 몸무게가 많이 줄여서 72kg이야. 저 72kg입니다. 상상하십시오, 몸매를. 예, 관심 없는데. 자, 그럼 거기도 그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램이 무슨 뜻일까요? 자, 그리스어로요, 그램은요, 문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문자? 예. 한글 뭐 이런 것처럼 문자? 그렇죠, 글자예요, 글자. 예. 그램? 예. 그 다음에요, 라틴어로 문자라고 하는 말은 혹시 뭔지 아세요? 그램이면 좀 추정할 수 있지 않으세요? 그램과 함께 같이 쓰는 단위. 단위? 예. 리터입니다, 리터. 리터? 예. 그 라틴어로 리터가 문자라는 뜻이에요. 그 리터러처, 리터레이트 하면은 그게 뭐, 문학. 예. 그 다음에 뭐, 문맹 할 때는 illiterate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문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요, grammar라고 하는 단어 알죠? grammar. 네. AMMAR.
그래서 글래머하고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글래머하고요, 이게 사실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왜 그 글래머라고 하는 이유가 왜 글래머냐면은요,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쪽에서 뭐라고 이게 끄적끄적하고 줬더니 저쪽에서 그걸 보고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럼 문자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봤을 때 얼마나 그게 놀랍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마법이야?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았어?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뜻이 비슷하다. 네, 그래서 글래머가 된 거예요. 이야, 선생님 이거 있는 얘기인가요? 선생님 지어낸 얘기인가요? 뭔가 그럴싸. 이거 재밌네. 영어는 제가 만든 언어가 아닙니다. 아니 원래 그 뭐 문장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사전에 보면은요,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구나. 네, 우리 사전을 안 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고. 저 처음 들었어요. 지어낸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요. 그래서 GR 부분이 GL로 바뀐 부분은요, 프랑스어의 영향을 받아갖고 그렇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래머는요, 뭐 하는 데 쓰는 거냐? 이런 거 좀 궁금하잖아요. 이거 우리말로 하면 문법이지 않습니까? 문법. 네, 문법. 그램이 문자라고 하는 뜻이니까 그거를 그대로 이제 한자어로 번역해서 문법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럼 문법을 뭐 하는 데 쓰죠? 문법은 뭐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 맨날 틀리는. 자, 그러니까는요, 말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황에 따라서 나 여태까지 시험 공부하는데 문법 문제 나왔으니까 문법은 시험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램이 글자라고 하는 뜻이니까는요, 그래머는 글을 쓸 때 필요한 겁니다. 글을 쓸 때? 예. 그래서 글을 쓸 때 필요한 건데요, 우리 시험 볼 때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기 위해서 공부를 안 했으니까 영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공부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예외도 되게 많고요. 이제 그랬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문법이라고 하면 주로 낱말을 어떤 형태로 어떤 순서로 나열할 것이냐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그리스어로 신텍스라고 하거든요. 신이 함께라고 하는 뜻이고요. 텍스가 세금할 때 그 텍스인데요. 네. 정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래서 신텍스 하면 함께 정리하는 거죠. 신텍스? 신디사이저랑은 철자가 틀린가요? 아니요. 신디사이저하고 적두사가 신이로 같습니다. 같죠. 예. 자, 그래서요, 단어를 함께 모아서 정리를 하는 것이 구문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구문론? 예. 어렵게 했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공부를 했어요. 단어를 나열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럼 단어가 낱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느냐?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낱말은 그냥 외우는 거고요. 외운 낱말을 나열하는 방법만 배웠어요. 근데 문법에는요, 낱말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연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낱말을 어떻게 나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형태소를 결합해서 낱말을 만드는 것은 쏙 빼놓고 뒤에 있는 것만 낱말을 나열하는 방법만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반쪽짜리 영어 공부를 한 거예요. 문법을 공부하면서도 문법의 반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힘들죠. 반만 하는 거 갖고 하려고 하니까는요.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글래머하고 그래머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요, 우리는 낱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나 학원 가서 열심히 배운 거는요, 단어를 나열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우리는 여태까지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하지 않았던,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문법의 한 중요한 절반을 공부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전미사는 굴절과 파생, 조금 꺾이는 것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굴절전미사에는 동사나 명사의 수를 구분하는 것, 그 다음에 동사의 시제를 구분하는 것, 형용사의 비교급과 최상급, 동사를 부정하는 N 어퍼스트로피 T, 그 다음에 파생전미사에는요, 동사형 전미사, 부사형 전미사, 명사형 전미사, 형용사형 전미사가 있는데, 우리는 동사형 전미사와 부사형 전미사만 공부를 하면 되고, 나머지는 찍어도 50%의 확률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이단적인 게 아니고요. 글래머의 50%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글래머 꼭 기억하세요. 네. 가슴 크고 허리 짤록한 거 아니에요. 문자를 배우면 우리도 글래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샛별 씨.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이 없으시죠? 좀 많이 했는데. 많이 했다고? 네. 아닌가요? 일 적느라고.
야, 그래서 종이 주지 마세요. 저희가 원래 이렇게 주면 공부를 안 해. 생으로 다 외워서 이걸 다 해야지.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종이를 드린 이유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 뭐 이런. 네. 사실 저희가 대본이 있진 않고요. 그냥 뭐 저 같은 경우는 잘 보지도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수업이. 그렇죠. 오늘 어땠어요? 오늘 원래 오후에 하는데 오전에 해가지고 정신이 없는 채로 해서 조금 제가 말이 없었나 봐요. 근데 재밌었어요. 오늘은 이거를 배우고 단어책을 보면 더 잘 외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뭐라고 하셨죠 아까? 먹는 건 내 역할이라고 해요. 자전거 타고 넘어지는 건데 그거는 제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 밖에 책이 여러 권 와 있는데 저 가져도 돼요? 아니, 돈 내고 사는 겁니다. 선생님이 직접 선생님한테 사야지. 선생님한테 사야지. 아니, 책을 보면은요, 이 방송 녹화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요? 책이 너무 재밌어서요? 아니요, 책이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갖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같이 한번 이제 복습해야 될 것들은 복습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복습만 하세요, 그러면.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제일 최악이 월요일 날 오전 녹음은 정말 목소리도 안 나오고 정신도 멍하고 이상해요. 근데 오늘 또 어떻게 오전에 하게 됐습니다. 다음번에는 어떤 거 저희 배우게 되나요? 자, 접두사, 어근, 전미사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요. 네. 오늘 전미사 끝냈잖아요. 네, 3분의 1 끝냈죠. 예. 근데 이제 나머지 3분의 1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예, 접두사는 5가지나 되거든요. 그래서 접두사 5가지 접두사가 어떤 것들이 그래서 5가지 접두사로 뿌리 뽑는 영어 단어구나. 그렇죠. 영어 단어를 처음 보는 영어 단어를 딱 듣거나 보는 순간 그것을 접두사를 구분하고요. 네. 그 접두사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요. 사실은 그게 가장 큰 핵심적인 기술이거든요. 영어 단어 공부를 하는데요. 전미상 공부할 거 없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있어요. 그래서 접두사를 식별해내고 그거의 의미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요. 네. 그것에 오로지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근은요, 양만 많지. 사실 공부할 게 없어요. 접두사 하면 어근의 뜻에다가 접두사만 그렇게 갈아 끼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접두사에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접두사의 역할과 종류를 어떠한 역할을 하고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5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그렇죠. 다음 시간에. 네네. 자, 그러면 마치기 전에 한 말씀씩 해주세요. 네. 제가 오늘 글래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좀 알려드렸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운동하고 이렇게 성형하고 이렇게 해서 글래머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 로마의 남자들이 여성을 두려워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마법을 썼기 때문인데요. 그 마법은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에서 오는 것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글래머를 열심히 공부하셔갖고요. 제발 글래머가 돼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야, 라임이 딱. 저는 받아치고 싶다. 네, 얘기해주세요. 저도 라임 있게 얘기해도 돼요? 네. 저는 몸매뿐만이 아니라 생각도 글래머러스한 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남자들도 저를 좀 무서워했으면. 아니, 나 살짝 무서워.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네. 주변에서, 영어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참 영어는 이렇게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새롭게 하니까 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 선생님의 생활고를 위해서 우리 책도 좀 팔아주는. 저 오늘 가서 살게요. 네, 저희 신문사로 연락하셔도 되고, 선생님 인터넷에 페이스북에 최세힘 치면 이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분은 아마 거의 한 분 아닐까요? 아니, 가끔 있을 수 있고요. 네. 보카이사.com입니다. VOCA 숫자로 24.com입니다. 이게 원래 사실은요. 네. 24시간이면 영어 사전 다 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네. 보카이사.com을 만들었는데요. 네. 맨 처음에 책 제목도 5가지 접두사로 영어 단어 뿌리 뽑기가 아니었고요. 예. 24시간 만에 끝내는 영어 단어였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렇죠. 24시간에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보카이사.com에 들어오시면은요. 네.
그 책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팔아주세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